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면은 고기에는 레드 와인이라는 분분율이 있는 거고. 약간의 와인을 한 잔 곁들이고 싶을 때 와인은 편하게 누구나 쉽게. 말씀 잘하시네. 이번 시간은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마리아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현대 그린푸드의 양식 총괄 셰프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식과 결혼한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네, 음식과 결혼한 또 프렌치 출신이세요. 제가 또 이 프렌치 무슈를 제가 또 초청을 했습니다. 무슈? 네, 무슈가 뭐죠? 저는 프랑스 아저씨. 아재. 저는 무시우라고 부르지 마시고 네. 약송이라고 부르세요. 약속. 네. 약속. 지난 시간에는 저희 프렌치 마담 왔었잖아요. 한인수 소믈리에. 이번에는 또 프렌치 르크루뚱 블루 출신의 프렌치 갸숑. 아니 성경 성을 왜 이렇게 혀를 꼬세요? 르크루뚱 블루의 갸숑을 모시고 만날 발음. 약송. 갸숑. 네.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리아주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마리아주는 이제 프랑스어로 결혼, 그러니까 영어로 메리지를 이제 불어로 표현한 게 이제 마리아주입니다. 그래서 와인과 음식이 결합을 했다는 거를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마리아주라고 표현을 재미있게 하게 되었고요. 결혼도 하셨죠, 셰프님? 네, 저는 했죠. 저희는 이제 예비. 예비. 예랑이들. 얘랑 예랑이 1번, 예랑이 2번. 네, 그 결혼을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잘 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드가 100% 맞지 않더라도 상호 보완이 되는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와인에도 딱 맞아 떨어져서 음식하고 와인이 잘 맞는 것끼리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좀 덜 맞아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들로 붙여주거나, 이 공식은 사람의 결혼이나 와인과 음식의 결혼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저희 김 셰프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고기에는 레드 와인 이렇게 쉽게 좀 매칭을 시키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그 레드 와인이 소량의 철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흰살 생선하고 좀 이제 탄닌이 강한 레드 와인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 철분이 약간 입안에서는 또 피비린내처럼 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소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반면에 이제 참치 같은 경우는 너무 탄닌이 강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참치가 텍스처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뭐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노누아라거나 가벼운 레드 와인까지는 매칭을 해도 된다고 저도 들었기는 했거든요. 이게 저는 동의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나는 무조건 이 생선류에도 이 화이트는 싫어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레드를 먹어야 되겠어. 와인은 레드지. 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로제 와인이거든요. 사실 참치처럼 붉은 살과 그리고 흰 살이 같이 있는 생선들 같은 경우에는 로제 와인으로 딱 먹으면 딱이거든요. 왜냐면 로제가 바로 화이트와 레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로제 와인 추천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그래도 무조건 레드를 먹어야 되겠어 하면은 탄닌 성분이 가장 낮은 말씀드렸던 피노누아, 특히 피노누아 중에서도 저는 약간 뉴질랜드 쪽에 말보로 지역에 있는 피노누아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난 그래도 프랑스야, 난 그래도 프렌치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메, 보졸레 쪽 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주 중에서도 소고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레드 와인 한 잔을 두고 스테이크를 써는 그런 멋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을 먹는 거는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을까요, 셰프님? 저한테 물어보신 네. 건가요? 저는 뭐 그걸 언제부터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고기의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드 와인의 이제 탄닌 성분이 잘 융화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에는 레드 와인이라는 분분율이 있는 거고, 지방질과 단백질 때문에 미끄러진 그런 것들을 탄닌이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실 그리고 맛 때문에 드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맛 때문에도 먹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등심에다가 약간 나파 쪽에 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거나 좀 이렇게 파워풀한 걸 매칭을 해서 먹었을 때 되게 미식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아요. 네네네. 근데 그 등심이 이제 기름도 있고 네. 고기 텍스처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좀 터프하죠. 터프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의 파워풀한 타임이 딱 들어오면은 또 맛도 진하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뭐 저희가 한우 안심 같은 거를 먹을 때는 좀 살코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기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살코기가 많아서 담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무거운 뭐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메를로라거나 아니면 숙성된 피노누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소고기 얘기를 사실 제가 꺼낸 게 이제 곧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명절에 가장 많이들 드시는 음식이 우리 소고기인데 선물로도 좋고 가족끼리 먹기도 좋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 네네. 명이서 모였을 때. 보통 명절에 많이 접하게 되는 소고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요리법이나 일단 뭐 좋은 고기,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좋은 고기들은 이미 퀄리티가 높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양념 하지 않고 소금을 쭉 뿌려서 오일 뿌려서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이번에 제가 선물 세트 그 촬영하면서 들어온 것 중에 그 전을 해봤어요. 육전. 육전을 해봤는데 약간 발사믹을 좀 넣어서 좀 만들어 봤어요. 간장 대신 발사믹으로 해봤더니 굉장히 부드럽고 고기 자체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암소만 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암소 자체가 소고기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소예요. 왜냐하면 암소가 있고 숫소가 있는데 숫소보다는 암소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 현대백화점에 가보시면 넘버 9이라는 등급을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맞아요. 뭐 원뿔, 투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투뿔은 세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투뿔은 넘버 7, 넘버 8, 넘버 9. 그래서 넘버 9은 최상급 등급인데 사실 이 고기 자체가 먹어보면 너무 깜짝 놀라요. 저희가 기존에 알던 그런 툭불, 원뿔을 세분화해서 그렇죠, 세분화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소고기가 구이도 있고 뭐 양념구이도 있고 갈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요리법이 어떤 와인과 어울리는지 한번 매니저님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차돌박이라거나 정말 등심이 많은 거는 기름이라거나 지방의 그런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는 좀 탄닌도 진하고 풍미도 진한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갈비찜이라거나 LA 갈비 같은 경우는 또 단맛이 되게 돌아요. 그래서 좀 탄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당도가 조금 더 높은 이게 뭐 설탕 같은 당도가 아니라 포도도 익어가지고 되게 진하게 익으면은 그 포도 익은 그런 단맛이 나는 품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소믈리에님이 저한테 한번 추천해 주셨던 뭐 진판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이제 말백 같은 경우도 잘 익으면 그 포도 익은 당도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매칭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했던 이 진판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삐우니티보가 진판대 같이 좀 가식량이 풍부한 친구들, 뭐 아르헨티나 말백도, 심지어 아르헨티나 사람들 소고기 엄청 먹잖아요. 그들이 많이 먹는 게 또 대표품인 말백에다 많이 매칭시켜서 먹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갈비찜도 그렇고 불고기도 그렇고 약간 단맛이 있으니까 최대한 가실미가 풍부한 와인들과 같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했던 미국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와인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차돌박이에는 역시나 하케스님이 좋아하는 롱반 메룰로, 네, 롱반 괜찮았어요. 메룰로 같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딱히 만약에 내가 고기랑 이 와인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다라고 하는 뭐 기억에 남는 와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양갈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양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양갈비 그 특유의 그 향이 살짝 있기는 스멜이 해요. 있죠. 일반적으로 그 비프에서는 좀 스멜이 없는 있죠. 그 스멜이 있어서 이런 향을 좀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주려다 보니까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는 그런 시라즈 와인을 매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갈비에 약간 호주 시라즈 약간 국물처럼 매칭을 많이 해요. 진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셰프님의 신토부리 철학. 제 뭐야, 철학을 왜 이렇게 조용해? 철학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던 그 나라의 음식과 그 나라의 품종은 네. 미스가 되기 힘들다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뉴질랜드 그 양들 귀여운 맞아요. 양들이 뛰어다니는 맞아요. 모습과 그 양갈비를 뜯는 이제 개인전의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양손에 그거에 이제 시라를 곁들이는 근데 귀여운 양하고 그다음에 그쵸, 양갈비가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런 이 페어링이 실패할 확률이 되게 실패 적다고 확률이 네, 들어가지고 호주 시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나왔어요. 같은 오세아니아 오세안이 오세 아니야 오세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돼지고기도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샤르도네로 매칭을 해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게
네, 보통은 이제 고기 하면 대부분 레드 와인을 매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삼겹살도 사실 기름기가 조금 더 많아요, 목살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 좀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을 색다르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이 삼겹살이 결국에 약간 불에 다 그슬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샤블리 같은 샤르도네는 말고 약간 오크 처리가 조금 숙성이 되어 있는 샤르도네 같은 거 매칭하시면은 그 돼지고기의 무게감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삼겹살이랑 샤르도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먹곤 합니다. 추석에 와인과 소고기를 곁들일 때 더 맛있게 먹는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 좋은 가족들이랑 좋은 와인에 좋은 음식 먹는 거만큼 좋은 팁이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매회 멘트를 뺏기고 있는 해설위원이죠, 제가. 네. 또 팁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비싼 와인? 비싼 와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와인도 사실 거기서 친척들이 뭐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뭐 집은 샀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분들하고 좋은 대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고기와 와인의 마리아주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올 추석에는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맛있게 즐기는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치즈라는 주제를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치즈를 굉장히 매일 먹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짠맛도 살짝 자극해줄 수 있는 산미가 있는 이 와인과 치즈의 대표적인 궁합을 한번 찾아보는 즐거운 미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쿨퀴즈 프리 구독자 여러분,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제가 여름부터 쿨퀴즈 프리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선물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거를 선물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현대닷컴 사이트나 현대식품감 투홈 어플에서 추석 와인에 대한 정말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